안녕하세요. 오늘은 외우지 않는 기억술이라는 책입니다. 이거죠. 자, 외우지 않는 기억술. 엄청 제목이 아주 잘 뽑았다 생각해요. 외우지 않는 기억술. 이 뭔 개소리야! 이렇게 되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, 이 책에서는 중요한 게 한 세 가지 포인트인 것 같아요. 외재화, 그리고 뇌를 활용하는 방법, 그리고 뇌를 개발하는 방법. 이 세 가지가 이 책의 주요 포인트입니다. 근데 이 작가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책들이 다 비슷한 주제를 갖고 있어요. 일단은 외재화라는 건데요. 외재화라는 것은 메모란 뜻이에요. 메모죠. 그러니까 내 안에 넣는 게 아니라 바깥에 내보내 어떻게 기록을 해놓는 거죠. 요즘은 이제 검색의 시대라서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. 그러니까 시험을 치르는 상황이 아니면 저희는 이제 업무 상황에서도 뭐, 뭐 정보를 빨리 찾는 게 중요하지 그걸 다 기억하고 있는 거는 뭐 빨리 찾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기억하는 것보다 기록해놓은 걸 찾아서 확인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고 효과적이기 때문에 외재화,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외부에 기록을 해놓고 그걸 어떻게 하면 빨리 찾을 수 있는지 그런 것에 포인트가 있습니다. 그게 이제 메모고요. 메모는 일단은 메모를 하는 것 자체가 복습을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.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저자는 말하고 있는데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제 저도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한다 말했는데 저는 이제 메모를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. 더 많이 해야겠지만 회의할 때는 무조건 막 회의 내용을 다 적으려고 하는 편인데 근데 신기하게도 그냥 적기만 하는데도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. 그냥 막연하게 듣는 것보다는 한 번이랑 적는 게 기억이 많이 남는데 일단은 그 이유가 이제 메모를 하게 되면 그 내용을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손을 이렇게 움직이잖아요. 이 움직이는 이 움직임이 뇌를 자극을 해서 기억을 더 오래 남게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뭐 저 다른 책에서도 나왔었는데 낙서를 하게 하는 수업 시간에 낙서를 하게 하는 그룹이랑 낙서를 하지 않고 그냥 집중해서 듣는 그룹 이 둘 중에 시험 결과 어디가 더 좋았냐면 낙서를 하면서 수업을 듣는 그룹이 더 좋았다고 해요. 그 이유는 메모가 아니라 낙서죠. 낙서임에도 낙서를 하는 동안에 뇌가 막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그 해당 기억들을 다 기억이나 뭐 내용을 잘 습득할 수 있었던 거죠. 낙서의 포인트는 손의 움직임입니다. 움직임에, 그러니까 뇌를 자극하는 그 움직임이 중요하다는 거죠. 네. 그리고 외재화. 그럼 외재화를 하려면 외부에 이제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디냐? 어디가 제일 좋냐? SNS가 제일 좋다고 합니다. SNS라고 하면 페이스북, 인스타그램, 뭐 블로그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. 왜 SNS가 좋냐면 음, 일단은 누군가가 있는 게 어, 누군가가 본다는 것 자체가 긴장감을 주고 또 더 그 긴장감을 통해서 더 강력하게 기억을 해야 된다 이런 목적 의식이 있기 때문에 더 좋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댓글을 달아주잖아요. 제가 뭐글 쓰거나 뭐 영상을 하면 사람들이 댓글을 달겠죠. 댓글 사랑 관심이죠. 그 관심을 받는 행동을 사람들은 아주 좋아하죠. 사랑받는 거. 다들 사랑받기 위해서 살잖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SNS에 외제화를 한다면 이제 사람들이 댓글을 달고 그럼 댓글 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? 다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게 돼요. 외제화도 외제화인데 이제 그럼 언제 메모를 해야 되냐? 기억은 타이밍이라고 하는데 독일 심리학자 헤르만 에르빙하우스의 실험에 의하면은 20분이 지나면 우리 뇌는 42% 잊어버린다고 해요. 그리고 1시간이 지나면 56%,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74% 잊어버린다고 합니다. 영화를 보고 막 강렬한 그 감상, 막 떠오르는 그 영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.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지나면 기억이 안 나요. 안 돼! 때문에 일단은 영화를 보든 그뭐 책을 읽든 일단 그 순간에 아무렇게나 마구마구 써서 우선 그 느낌을 마구마구 뭐 형식을 정리하지 않고 우선 최대한 마구마구 많이 써놓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. 그 다음에 리뷰는 이제 책을 외부에 공개하는 거니까 그렇게 마구마구 쓴 걸 공개할 수는 없으니까 좀 정리를 하고 공유를 하겠죠. 하지만 중요한 건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 기억과 감성이 있는 그 타이밍의 순간에 마구마구 기록을 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합니다. 네. 이 외제화는 사실 뭐 엄청나게 많은 비중이 있진 않은 것 같아요, 이 책에. 그리고 거꾸로 책. 그 다음은, 뇌를 잘 활용하는 건데요. 뇌를 잘 활용하는 거.
일단 아웃풋이 중요하다고 합니다. 인풋, 아웃풋. 뭐 인풋, 아웃풋 약간 막연하긴 한데 인풋은 예를 들면 책을 읽는 거고요. 아웃풋은 그 책에 나온 그러니까 그 책 내용에 관한 문제를 푸는 것 그리고 그 책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것. 어쨌든 활용하는 거는 아웃풋이고 인풋은 이제 저의 뇌 안에 넣는 거죠. 그 인풋 우선 인풋의 관점에서 본다면 전체에서 세부로 기억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책에는 목차가 있어요. 이 책 뭐 제목을 보면 아 이거 무슨 말인가 대략 알지만 사실 뭐 이 책 제목이 많은 내용을 대변하진 않아요. 책 제목이 일단 인상적이기 때문에 책 내용과 그 약간 조금 거리감이 있는 책 제목들도 있죠.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책의 목차를 읽으면서 이 책이 어떠한 흐름으로 전개되는지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. 그리고 무조건 첫 번째부터 읽는 게 아니라 이 목차를 보면 약간 눈에 가는 그런 목차들이 있어요. 그럼 그 목차부터 읽는 거예요. 그 목차를 읽으면 이 책의 관점이나 이 책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전체는 아니더라도 어떤 그 분위기나 내용을 알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관심 있는 것부터 이렇게 읽고 다시 처음부터 읽는 겁니다. 그러면 이제 목차를 읽었고 그리고 이 책에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을 읽었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한 어떤 느낌을 알고 있고 그 상태에서 이제 전체 그림을 본 상태에서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. 그러면 각각의 부분이 전체 그림에서 어떤 부분인지 그런 게 이제 연관성이 있으면서 훨씬 더 내용이 잘 들어온다고 하네요. 뇌를 활용하는 점에 있어서 뇌는 중요한 것만 기억한다고 하는데 네, 어쨌든 뇌는 중요한 것만 기억을 하는데 중요한 것 그게 뭐가 중요한 거냐 그러니까 뇌가 판단하기에 뭐가 중요한 거냐 두 가지인데요. 얼마나 자주 사용했냐 그리고 내 감정을 움직였냐 보시면 뭐 저번 리뷰에도 썼지만 어떤 슬픔, 기쁨 아니면 놀라움 뭐 어쨌든 저의 감정들을 건드렸던 기억들은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. 이 리뷰를 보는 저의 얼마 안 되는 14명의 구독자들도 알겠지만 네, 구독해주세요. 저도 구독자 관심 좋아합니다. 관심병 조금 있습니다. 네, 감정을 건드리는 기억들이 중요하고 그 뇌한테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건 또 중요합니다. 단기 기억은 2주에서 4주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 단기 기억 그 구간에 얼마나 자주 사용하냐가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데 포인트고요. 이 책에서 추천하는 건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아웃풋을 하는 게 네, 그 장기 기억으로 가는데 좋은 패턴이라고 하네요. 뭐 장기 기억으로 가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하루 후, 일주일 후, 한 달 후 이렇게 복습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제가 무슨 이 책을 읽었으면 하루 뒤에 일단 이 책을 복습을 해. 그리고 일주일 뒤에도 이 책을 복습해. 그리고 한 달 후에 이 책을 복습하면 아주 좋은 패턴에 기억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. 근데 쉽지 풍차 돌리기 하듯이 그런 패턴을 이렇게 다 계획하고 해야 되는데 물론 해야겠죠. 기억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저희가 어떤 기억을 통해서 돈을 벌고 뭔가 활용을 하기 때문에 성장하는 측면에서는 기억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던 것 중에 특이한 게 이틀 전 일기 쓰기가 있어요. 물론 가장 많은 내용의 일기를 쓰려면 그날 써야겠죠. 근데 장기 기억으로 가는데 도움이 되려면 이틀 전 일기를 쓰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. 예를 들면 오늘 제가 이틀 전에 있었던 일기를 쓰는 거죠. 저도 진짜 이틀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 기억이 안 나죠.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요. 이틀 전에 뭐 했지? 이틀 전에 뭐지? 근데 이틀 전에 일기를 써보면 일단은 복습이 되면서 그것들에 대한 이제 기억이 나는 거죠. 네.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수면 시간이라고 합니다. 수면 시간. 뇌를 활용하는데 중요한 건 수면 시간. 아웃풋 트레이닝이라는 책에서는 아웃풋을 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가 수면 시간 7시간 확보였다고 기억이 되는데요. 하버드 대학 스티골드 박사가 실험을 했는데 도형의 방향을 맞추는 실험을 한 거예요. 세 그룹을 나눠서. 일단 처음에 실험을 하고 세 그룹에게 바로 이제 테스트를 진행했죠. 그 다음에 그 세 그룹, 어떤 세 그룹이냐면 한 그룹은 밤을 그날 3개 해요. 그 테스트 한 날.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6시간을 자게 해요. 세 번째 그룹은 8시간 이상 자게 하는 겁니다. 그리고 3일 후에 같은 실험을 하는 거예요.
근데 이 실험은 어쨌든 한 번 뭔가 익히고 나면 다음번엔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그런 류의 실험인 것 같았는데 그 3일 후에 2차 테스트를 했을 때 테스트 하나 밤을 샜던 그룹은 전혀 성적, 그 테스트 성적이 전혀 오르지 않았대요. 그리고 두 번째 6시간 잔 그룹은 약간 성적이 올랐고 8시간 이상 잔 그룹은 엄청 많이 올랐다고 하네요, 성적이. 그러니까 수면 시간을 줄이면서 막 공부한다 하잖아요. 막 잠을 줄여 공부한다. 근데 애석하게도 그게 공부는 하는 거지만 기억엔 안 남는 안 돼! 정말 뭐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지만 이 책에 따르면 기억에 남지 않는 거죠. 4시간 정도. 그 약간 효율이 너무 떨어지는 공부방법입니다. 낮잠도 좋다고 하네요. 그 나사 연구에 따르면은 26분의 낮잠이 업무 효율을 24% 향상시킨대요. 그리고 주의력은 54% 향상시킨다고 하네요. 네, 사실 저는 이제 슬로카라는 회사의 개발자이고 뭐 개발 팀장이기도 한데 팀장이 되고 나서 출근하는 일이 굉장히 잦아요. 저희 회사는 되게 오래전부터 리모트 근무를 했어요.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리모트 근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는 좀 오래됐는데 원래 작업자 이제 그냥 팀장이 아니었던 팀 리더가 아니었던 때는 이제 회의가 더 적고 그러니까 회의가 적기 때문에 출근을 좀 덜 했었는데 요즘 출근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출근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가장 힘든 점은 주의력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. 그리고 제가 집에서 일할 때는 점심시간에 많게는 1시간 자고 짧게는 뭐 10분에서 20분 정도 자거든요. 왜냐면 자고 나면 훨씬 더 좋은 컨디션으로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잤었는데 출근하면 이제 수면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쭉 그 집중력과 저의 컨디션이 떨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너무 업무율이 낮아지는 걸 제가 실감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어제도 뭐 회사 얘기지만 저희 더 상급자에게 출퇴근을 했을 때 업무율이 너무 낮아져서 저도 출근 안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요즘 제가 특별히 좀 쓰고 있는 게 포모도로라는 그 앱인데 그냥 타이머 앱이에요. 근데 왜 이 얘기를 드렸냐면 첫 효과와 끝 효과로 효율을 높인다고 되어 있어요. 첫 효과랑 끝 효과. 그게 뭐냐면 시작과 마지막 5분은 효율이 급격히 올라간대요. 예를 들면 아시겠어요? 아실 거예요. 막 시작했을 때 막 열심히 해야 되지. 그리고 끝나기 5분 전 큰일 났다 하면서 막 그거예요. 근데 그러면 이 첫 효과와 끝 효과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냐? 시작과 끝이 자주 일어나게 하면 되는 거죠. 그렇다고 너무 자주 일어나면 또 능률이 좀 떨어지고 적당히 뭐 30분에서 한 40분 사이에 그 시간을 정해서 뭐 중간에 휴식을 넣고 시작과 끝을 자주 경험하면 그 시간의 그 효율이 높아진다는 거죠. 이 적당한 긴장감과 극도의 긴장감은 좀 다른데 적당히 긴장이 되면은 업무율이 높아진다고 해요. 적당히 긴장되는 그 시간이 좀 늘어나면 그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그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그 노르아드레날린은 장기 기억을 촉진시킨다고 합니다. 그리고 뭐 많은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극도의 긴장감은 머리가 새하얘지는 경험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적당한 긴장감은 좋은데 극도의 긴장감은 이제 뇌를 이제 정지시키는 적당한 긴장감을 이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네요. 네, 이 책의 저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뇌 메모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요. 저희 뇌도 엄청나게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한 번에 최대 3개라고 하네요. 3개. 3개. 저희 뇌에는 그릇이 3개가 있는데 3개 외에는 처리를 하지 못한다고 해요. 그래서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의 일을 하게 되면 어차피 처리를 하지 못해서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. 이 3개를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미완료 업무는 좀 남기지 말라고 하네요. 왜냐면 저도 일이 너무 다양하게 일이 와서 약간 미완료 업무들이 좀 남겨져요. 지금도 머릿속에 있습니다. 제가 오늘 꼭 해야 되는 이게 바로 문제예요. 제가 오늘 이 영상이 끝나고 제가 미완료 업무 하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저의 뇌 메모리를 차지하는 거죠. 이게 할 것도 아닌데 머릿속에 계속 있는 거예요. 그럼 집중력이 예를 들면 뇌는 100의 공간이 있는데 여기 한 80 정도를 미완료 업무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. 기억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. 그럼 나머지 80% 가지고 일을 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미완료 업무를 줄이고
그 깨끗한 상태에서 일을 계속 효율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네요. 프로체스 선수들에게 그 어떠한 수를 판단을 하라고 했어요. 근데 이게 5초 만에 판단한 것과 30분 만에 판단한 것이 한 86% 일치한다고 해요. 5초 만에 하는 결정도 나쁘지 않으니까 빠리빠리 결정하는 것도 어떤 뇌를 잘 활용하는, 왜냐면 뇌는 5초 만에 충분히 좋은 판단을 내기 때문에 굳이 고민을 오래 하지 말고 5초 만에 판단을 해서 빨리빨리 뇌를 활용하면서 그 어떤 잉여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거죠. 이 책의 세 번째 중심 포인트인 뇌 자체를 개발하는 거. 뭐 막 메모하고 뭐 뇌를 활용하고 뭐 이런 방법도 있지만 뇌 자체를 좋게 만드는 거예요. 런던 30년 경력의 택시기사의 해마가 일반인보다 3%가 많다고 하네요. 근데 그 3%가 많은 게 신경세포 자체는, 그러니까 3%가 크대요. 그러니까 해마 자체가 3%가 큰데 3%가 크다는 거는 신경세포는 일반인에 비해서 20%가 더 크다는 거예요. 런던이 아마 교통이 너무 복잡하기로 유명한 도시인 것 같아요. 뇌 용량이 이제 증가되게 어떻게 되냐면 그 복잡한 그 런던의 그 교통을 잘 활용하고 막 그 굉장히 방법이나 이런 교통 상황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자극들을 받으면서 뇌가 그렇게 성장했다고 하네요. 그렇게 뇌를 이제 계속해서 새로운 자극을 주는 게 이제 뇌 성장의 포인트인데, 뇌 자극은 가장 중요한 건 의외로 운동이라고 하네요. 뇌를 자극한다고 뭔가 영상을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운동이 가장 중요한, 뇌를 성장시키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합니다. 이거는 저도 경험을 했는데, 제가 지금 지금 코로나 때문에 탱고를 안 스톱이 됐지만 제가 코로나 직전까지는 탱고 꽤 열심히 했거든요. 탱고를 하면서 뭔가 이상하게 머리가 좋아지는 것 같은 경험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. 탱고만 했는데 뭔가 업무 효율도 좋아지고 생각도, 그러니까 지혜로워지고, 이게 탱고만 했는데 분명히 머리가 좋아지는 거예요. 이걸 저는 이제 이 책을 읽기 전에, 이런 책을 알기 전에 제가 일기에도 많이 썼는데 탱고를 하는데 머리가 좋아진다. 근데 이 책에서도 말을 하는데 운동을 하면 성적이 좋아진대요. 비교를 한 게 있었는데 아침 운동을 하고 수업에 들어간 학생과 그냥 수업에 들어간 학생 비교를 했는데 아침 운동을 하는 학생이 성적이 17%가 더 좋대요. 그리고 운동이 단순 운동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복잡한 운동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. 복잡한 운동. 그러니까 복잡하다는 거는 그 움직임이 굉장히 복잡한 거죠. 그래, 탱고가 좀 그런데 탱고가 생각보다 엄청 복잡한 몸의 움직임이 요구되거든요. 중요한 포인트는 탱고는 감정도 자극하고 스킨십도 있고, 스킨십이라는 게 이상한 건 아니지만 스킨십이 있고 뭐 커플 댄스거든요. 네, 그 복잡한 운동과 복잡한 움직임과 그런 감정과 이런 것들이 저 개인적으로는 저의 뇌를 많이 개발시켰다고 생각하는데, 이 책에서도 복잡한 운동을 하는데 뇌 개발에 좋다고 합니다. 외우지 않은 기억수. 저는 이제 두 번째 리뷰를 이제 맞추려고 하는데요. 오늘은 이렇게 이거 진짜 하와이에서 샀는데 하와이안 셔츠를 입어보면서 영상을 이제 찍었습니다. 왜냐면 저번에 정말 그냥 가볍게 시작하는 마음에서 자다 일어나서 바로 찍었거든요. 그래서 잠옷 같은 그 반팔티를 입고 있었는데, 그래도 이제 관심을 잘 받으려면 그래도 뭔가 더 새로운 이런 모습을 보여야 더 좋은 관심을 받을 것 같아서 오늘 하와이안 셔츠를 입어봤고요. 외우지 않는 기억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